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길이 그 50%는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사실 우리나라 거리도 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맞아? 중국이 다 하는 거 아니야?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의 경제 공부 또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기리분들 알고 계시죠? 이 영상은 KB자산운용의 라이즈 ETF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역시나 노이즈는 등장. 자, 딱 어제 예상했던 그대로죠. 시장에서는 휴전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종전이 진짜 될 수 있을까? 최근 여러 번 양치기 소년한테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걱정 등으로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 좋은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막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 하루 통과하는 배는 겨우 10척 정도밖에 안 된다. 기존에는 130척인데 이걸로는 택도 없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큰 틀에서 보자고요. 결국은 종전이 된다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주식을 산다면 전쟁 수혜주가 아니라 전쟁이 끝난 이후에 오를 주식이 뭔지, 아마도 어제 올랐던 기업들이 거의 힌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친구들을 먼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재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재건 시장은 도대체 얼마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재건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 엄청난 겉토양을 보여주고 대형 건설사들이 상한가 랠리를 가는 모습까지 등장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재건 규모는 어느 정도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H투자증권은 대략 37조 원 수준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나라가 50%를 챙겨간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길이 그 50%는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사실 우리나라 거리도 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맞아? 중국이 다 하는 거 아니야?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란만 재건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 있는 국가들 대부분이 에너지 시설이 타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에너지 인프라 건설을 다시 해야 되는데, 하지만 그냥 건물 짓는 게 아니고 그냥 다리 짓는 게 아니죠. 에너지 인프라는 할 수 있는 나라가 몇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이미 과거에 중동에 여러 번 참여했기 때문에 익숙함이 무기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마치 원전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제 재건이라는 건 뭘까요? 맞습니다. 속도가 생명이에요. 빠르게 에너지를 정상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빨리빨리 민족인 우리나라, 납기에 무조건 지키는 우리나라는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러한 건설사들이 이제 원전 기대감으로도 올랐고, 최근에 재건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는 주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어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하 및 그리고 인상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변수가 가득하다 보니까 여러 방향을 같이 검토하고 어느 방향이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안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인플레가 문제라고 합니다. 최근 몇 달간 인플레가 잡히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며, 그런데 지금 에너지가 미친 가격처럼 오르지 않겠습니까? 이 에너지 가격이 변수라고 짚었다고 하네요. 아마도 올해 가기 전에 한 번쯤은 인상하니 많이 그러한 리스크가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하지만 코스피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피 7,500 시나리오. 자, 오늘은 잠시 증시가 흔들리고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오늘이 마지막 매수 찬스일 수도 있겠습니다. 대신증권은 비중 확대를 권고하며 코스피 7,000 이상 각도 본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코스피가 지금 선행퍼가 7.4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하락한 상황이라고 해요. 코시국 때 그때 증시가 하락했을 때 그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고, 그래서 상반기 코스피 오픈은 7,500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자, 요즘 코스피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많이 올랐으니까 돈은 안 오를 거야. 하지만 엄청난 실적이 나타나는, 사실 이때까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장이었기 때문에 코스피 7,500은 꿈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2차전지, 인터넷, 제약바이오 이러한 섹터부터 챙겨보라고 하네요. 자, 코스피 7,500 갈 수 있을까요? 저기릿은 일단 정고점은 충분히 탈환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하이닉스 주가 상단 제한 가능성. 저 최근에는 계속 좋다라는 이야기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은 살짝 누르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움증권은 하이닉스의 상단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아니 야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고 있다는데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물론 단기간은 좋다고 합니다. 실적이 지금 너무 좋고 단기간에는 주가가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만 하지만 지금 수익성이 너무 높아지는 게 문제라고 하는군요. 수익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역설적으로 하락 사이클에 대비하는 투자자들도 많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차익 실현 물량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하이닉스의 목표가 다른 곳과 다르게 130만원으로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닌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KB증권이 생각하는 건 이거죠. 이렇게 가다 이렇게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올라서 120, 130, 지금보다 한 20% 정도는 더 오를 수 있지만 그때부터는 이제 하락 사이클이 또 언젠가는 다가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주가가 더 오르긴 어렵고 오른쪽으로 좀 기어가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예상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저 길이 또 이 시각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이클은 결국 도는 거고 그 사이클의 끝은 아무도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불안감은 계속 남아있고 그게 주가 상단을 누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뭘까요? 맞습니다. 일단 오른다는 게 중요하죠. 다음입니다. APR 좋아도 너무 좋다. 자, 과거에 여러 실적주가 있었습니다. 뭐 삼양식품이라든지 파마리서치라든지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다들 쉬어가는 모습인데 그러나 딱 한 명 APR은 여전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왼쪽에 최근 1년 차트를 보면 미쳤죠. 그런데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군요. NH투자증권은 목표가 47만원을 상향.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당연히 실적입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은 작년보다 매출은 120% 성장하고요. 영업이익은 160% 성장하는 말도 안 되는 성장세를 올해도 이어간다고 하고요. 미국과 유럽에서 매우 잘 나간다고 하는군요. 자, 요즘 화장품 분위기가 좀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역대 최대 화장품 수출 소식도 어젠가 있었으니 긍정적으로 화장품 섹터도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API 같은 경우는 화장품의 매출 비중은 67%고 뷰티 디바이스는 29%, 그리고 매출 비중의 80%는 해외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건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크게 오르는 기업, 오랫동안 오르는 기업의 대부분은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애들이 올라간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크니까 성장할 곳도 많다는 거죠. 다음입니다. 한국콜마 목표가 11.5만원. 자,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화장품이죠. KB증권은 한국콜마에 대해서 K인디 브랜드 성장 등으로 인해 목표가를 11만 5천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 고점 그 정도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군요. 실적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선크림과 스킨케어 중심의 강한 제조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화장품의 매출 비중이 55%, 제약이 34%인데 참고로 제약이 뭐냐? 바로 HK이노엔입니다. 한국콜마가 HK이노엔을 들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HK이노엔 그 컨디션 만드는 회사, 그 회사입니다. 다음입니다. 야, 이게 금투세 아닌가? 오늘 살짝 아쉬운 소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대통령은 금투세지만 금투세 같은 금투세 아닌 금투세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뭔 소린가 봤더니 장기적으로는 주식 거래세보다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충분히 납득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 세금은 어떻죠? 맞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잃든 벌든 거래를 하면은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 이거를 없애고 나중에 돈을 벌면은 세금을 내는 그런 방식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바꾼다고 하는군요. 자, 다만 또 장기 보유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장기 보유를 하면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과 함께 진행한다 이러한 이야기도 같이 꺼냈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는 거는 이제 언젠가는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세율이 문제겠죠. 언젠가 바뀌게 된다면 세율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고 아마도 몇 년 지나지 않아 이러한 이야기로 불타는 증시를 또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군의관이 줄어드는 이유는 최근 군의관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반토막밖에 안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그 대신 현역병으로 가는 의대생은 2020년 대비 20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자, 너무나 심플합니다. 과거 군대 갔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 제가 갔을 때만 하더라도 군대 그렇게 빡세지 않다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야, 군대 빼려면 무조건 빼야 된다, 공부위 할 수 있으면 공부위 해야지 이러한 느낌을 분명 주었는데 하지만 요즘 군대는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핸드폰도 사용이 가능하고 일각에서 들리는 말로는 물론 상황마다 다르고 어디 장소마다 다르겠지만 일과가 끝나고 나면 그냥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하는 게 일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편하다고 생각했던 그 군의관, 그런데 이 군의관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바로 3년입니다. 3년. 3년 동안 이제 군 복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현역병도 그렇게 빡세지 않다 이런 생각이 많다 보니까 굳이 3년 동안 해야 되는 군의관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마도 미래에는 군의관의 군복무 시간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 학사 장교 등 그러한 의무 복무 기간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선불 충전 시장 언제 이렇게 커졌나? 선불 충전 간편 결제 기대분들 많이 사용하시나요? 저는 뭐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냥 매달 네이버페이에 50만원씩 충전해서 뭐 이거 사고 저거 사고 하면 딱 맞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네이버, 카카오, 토스 3개의 선불 충전금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 카카오가 무려 6천억이나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네이버가 2천억, 토스가 2천억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카카오가 많았고, 그리고 또 생각보다 토스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하지만 이 반면 실물 카드 사용은 작년에 오히려 역성장을 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저도 지금은 삼성페이를 쓰고 있긴 한데, 그런데 가끔 할인 같은 걸 많이 해줍니다. 뭐 네이버페이로 결제하면은 1,000원을 할인해준다 이런 거를 보면은 네이버페이를 사용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슬슬 저도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